무엇으로 돈독할 것인가? 마인드셋, 나의 미래를 디자인하다라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름에 정체성을 부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기 특강에서 자신을 대표하는 한 단어를 발견하라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저는 그로스 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나는 땡땡땡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책 읽는 사람입니다. 나는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와 같이 자기 정체성을 부여하면 습관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해야 하는 것이 힘들지 않는 것이죠. 정체성이 나 자신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이름에 정체성을 부여하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닉네임도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자님 같은 경우에 가자이죠. 그 다음에 미실님은 미친 실행이죠. 그 닉네임 자체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일본에 유학 갔을 때 일본에서 저를 소개할 때 카가야키 타로 시즈카나루 히토데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저희 한자명을 따가서 빛나고 고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인데요. 저희 한자풀이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이름을 정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성명학도 있잖아요. 그죠? 이미지나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이름과 연관지어서 나의 이름의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빛나고 고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20, 30대부터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내 이름에 정체성을 부여를 한 거죠. 여러분도 이름에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세요. 리치 랩스님이 저도 리치 가문 들어가고 좋은 일만 가득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자님이 한자풀이가 밝고 영화로운 사람입니다. 아마 이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자각하면서 사는 사람, 아니면 내 이름에 어떤 내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면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빛나고 고요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빛남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고요함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고요함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 글 쓰고 책 읽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키미노 나마에라는 그 영화를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자기 이름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 영화가 있으시나요? 인생 영화를 통해서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후시하라 켄신 감독의 인생 후르츠라는 영화를 보고 굉장히 좋았는데요. 후르츠는 과일입니다. 다큐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고 저는 노후에 82호의 생을 이렇게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90세 건축가 할아버지와 87세 할머니가 50년 살아온 집에서 과일 50종류와 채소 70종을 키우면서 자연과 공존하는 삶을 보여주는 다큐 영화였습니다. 잔잔한 감동을 주었는데요. 여러분도 인생책, 인생 영화를 만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내어서 영화나 음악 전시회 등도 다니면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과 연결해서 더 창의적인 생각과 사고를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생 문구도 있으시죠? 인생 문구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리펀 찾기라는 부분인데요.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적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고픈지,
내가 무엇을 갖고 싶은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자신의 수첩에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 들여다보고요.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삶의 가치와 철학과 비전과 연결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픈지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갖고 싶은지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상상은 자유이며 꿈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여기는 익명의 장소입니다. 채팅창에 치다 보면 나의 내면에 깊숙이 있었던 욕망을 알게 됩니다. 욕망은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무엇인가 실체가 구체적인 실체가 있어야지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돈을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실체를 찾는 길이 이 3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이어리에 정리해서 적어 두시면서 하나하나 그 꿈을 찾아가시기를 정말로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로 바랍니다. 꼭 되고픈, 갖고픈, 하고픈 이것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적었던 것이 5년 후, 10년 후 이루어진 모습을 여러분은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 다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적고 그리고 자신에게 계속 인지시키면서 그 목표를 하나하나 이루어 왔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적으셔야 됩니다. 적자 생존입니다.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다고 하죠.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건데요. 애나 메리 모지스가 그린 전원 풍경입니다. 모지스 할머니로 불리죠. 이분은 전문적인 그림 수업을 전혀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뉴욕과 버지니아 농장에서 보냈던 전원 생활의 소박한 풍경을 합폭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손가락 관절염으로 바느질을 할 수 없게 되어 바늘 대신 물감과 붓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76세였다고 합니다. 우린 얼마나 젊은가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 모지스 할머니는 62세에 처음으로 붓을 들었다고 합니다. 동네 약국 진열장에 걸려있던 그녀의 그림이 맨하탄의 유명한 미술품 수집상의 눈에 띄어서 세상의 빛을 보았다고 하죠. 88세에 올해의 젊은 여성으로 주요 잡지에 선정되었고 93세에는 타임지의 커버 스토리를 장식했다고 합니다. 93세에 타임지 커버 모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75세까지는 상상도 못했겠죠. 76세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우리는 아직 젊습니다. 100세의 생일에는 모지스의 날로 선포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해에 모지스 할머니 이야기가 아동 도서로 발간되었다고도 하고요.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뀐다고 하죠. 시간을 달리 쓸 것, 사는 장소를 바꿀 것, 만나는 사람을 바꿀 것. 이것은 의식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직장에서 정근을 가면 완전히 나의 환경과 시간,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죠. 변화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집도 한 곳에 너무 오래 살지 말라고 하잖아요. 적어도 7, 8년에 한 번은 옮겨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기운이 바뀌면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고 기회가 들어오니까요. 저는 저를 바꾸고 싶을 때, 성장하고 싶을 때 제일 처음 하는 것은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만나는 사람과 시간도 달리 쓰게 되니까요. 오마에 게니츠의 난문케답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시간과 사는 장소와 만나는 사람을 바꾸라는 표현이죠. 일본에서는 시간과 헛됨의 과학이라는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지칸도 무다노 카가쿠입니다. 멘토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멘토는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상대, 지도자, 스승, 선생님을 의미한다고 하죠. 멘토는 그리스 신화에서 이타카 왕국의 왕인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떠나며 자신의 아들인 텔레마커스를 보살펴 달라고 부탁했던 친구 이름에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멘토는 오디세우스의 친구 이름인 것이죠. 왼쪽 사진에서 오른쪽에 있는 분이 멘토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커스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멘토가 있으신가요? 상대가 멘토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속에 멘토로 삼아서 그 사람의 행적을 따라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옆에 어떤 분야의 멘토로 삼고 싶은 분이 있으면 그분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에게서 노하우와 방법을 배우시면 됩니다. 돈의 저자 보도 셰프도 자신의 상담자 멘토를 통해서 부자가 되었고 부의 철학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부의 돈의 멘토로 삼을 분이 없기에 저의 경우입니다. 저는 책에서 멘토를 찾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로버트 키요사키도 부자 아빠가 자신의 멘토였네요. 여러분의 주변에도 살펴보시면 멘토를 통해서 성과를 이루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가장 빠른 길이 사실 거의 모든 것의 법칙 중의 하나가 멘토를 통해서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주변인이어도 좋고 책의 저자여도 좋고 단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분이어야 되겠죠.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사실 나의 옆에 있는 사람 멘토가 되어줄 사람을 통해서 성장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일본 원장으로 올 때도 멘토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면접을 받아야 하는지, 서류를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등등.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그 위치에 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책을 쓴다고 한다면 이미 작가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미래에 미리 가 있어야 그 감정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그 위치에서 필요한 지식과 태도, 지혜, 갖추어야 할 것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시험, 모든 인생의 순간에 동일하게 존재하는 자연의 법칙, 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수 상대성 원리로 우리에게 알려진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복리는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말하죠. 아는 사람은 돈을 벌고 모르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복리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세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과 독서와 습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정말 인생의 성장과 성공, 부의 가장 큰 강력한 도구입니다. 복리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독서 스터디 6월에 하게 될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도 매일매일 하는 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돈과 독서와 습관은 복리로 작용합니다. 돈이 복리로 불어나듯이 독서와 습관도 반복되면서 그 결과가 곱절로 불어납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아주 작은 차이여도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질 것입니다. 성공은 일상적인 습관의 결과이며 결과는 그동안의 습관이 쌓인 것이죠. 우리가 반복해서 했던 일의 결과가 지금의 나이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결과도 습관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인생 비전 만들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자전거의 앞바퀴가 우리의 꿈과 비전과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뒷바퀴는 힘, 노력에 해당됩니다. 앞바퀴가 굉장히 중요하죠. 목표만 뚜렷하면 성취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왔다 갔다 하고 뚜렷하지 못할 때 두려움이 다가오죠. 망설임이 생기고 또 다른 길을 기웃거리다 포기하기도 하고요. 목표가 자신의 꿈과 비전과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커집니다. 미래에 대한 나의 청사진이 비전입니다. 내가 소망하는 나, 내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나에 대한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I am that I am. 자신이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을 스마트하게 보여주는 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저희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꿈과 부를 디자인하는 교육 CEO가 되어서 세계인들과 독서지성으로 부마인드를 공유하는 멋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가 저의 부와 부에 대한 어떤 비전과 미션과 꿈이 다 들어가 있는 문장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한 비전을 지금 정리되어 있지 않더라도 한번 댓글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패턴은 예시의 패턴처럼 이렇게 만드시면 쉬우실 겁니다. 미래의 나를 디자인하는 어떤 그 방법에 대해서 잠재의식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내가 꿈꾸는 나의 비전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입니다. 거꾸로 계획 세우기에 대한 부분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인생 로드맵을 짜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30대 후반부터 계속 짜고 있거든요. 5년마다 계획을 인생 로드맵을 짭니다. 짜서 그냥 상상하는 거죠. 내 나이가 몇 살이고 나의 아이들이 나이가 몇 살이고 미래의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 이런 것을 자유롭게 적어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제가 아마 30대 초반부터 적었던 기억이 나는데 35세, 40세, 45세, 50세 이런 식으로 5년마다 어떤 그 인생 로드맵을 짜거든요. 그런데 하나하나씩 신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한번 짜보시기를 권합니다. 보도세포의 돈에서 책에서 5손가락에 비유한 인생의 요소가 있어요.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가지고 인생 로드맵을 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꾸로 계획 세우기는 여러분이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그 기업체나 공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를 짤 때 거꾸로 짭니다. 마감일에 따라서 그때 해야 될 일을 계획을 세우는데 저는 그걸 이제 직장에서 배우고 제 인생에도 이렇게 역순으로 짜서 계획을 세우니까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시고 한번 맞춰 보세요. 제가 나를 바꾸고 싶어서 20살 때 했던 행동 3가지입니다. 리치 나남이 20살의 나이에 나를 바꾸고 싶어서 지금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완전히 나를 바꾸고 싶어서 했던 3가지 경험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제가 20살 때 정확하게는 19살 겨울 방학이었습니다. 해인사 백년암에서 3000배를 했습니다. 3000배를 밤새도록 하고 느낀 것은 세상에 못할 것이 없겠다는 기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토 순례 대행진이었는데 지리산에서 경기도 이천까지 걸었습니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곳이었는데요. 혼자 어떤 게시물을 보고 신청해서 찾아갔습니다. 등산화가 없어서 어머니 것을 빌려서 신고 갔다가 발톱이 3개 빠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음과 정신이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어쩌면 몸을 혹사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무기력과 게으름, 나태에 빠져 있을 때, 우울할 때 몸을 혹사하시기 바랍니다.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지금도 20살의 기억을 가지고 편안함과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몸을 움직입니다. 산을 가기도 하고 걷기도 합니다. 세 번째 사진은 빵집에서 알바였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 아르바이트만 하였습니다. 세상과 부딪히고 싶었어요. 빵집에서 3개월간의 알바를 통해 느낀 것은 아르바이트로 평생 돈을 벌어서는 안 되겠다. 경제적인 자립을 해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때는 하지 않았던 경험에 도전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러면 길고 길었던 우울의
틈바구니를 조금씩 뚫고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무릎 괜찮아요. 시흥복댕이 3000배 하면 그냥 못 모르고 했습니다. 오래 걸으면 발톱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발톱이 3개가 빠지는데 금방 나요. 한 달 안에 납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자신을 바꾸고 싶을 때 외부적인 어떤 자극, 충격을 주는 이벤트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대가 생각이 나서 가져와 봤습니다. 5년마다 자신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5년마다 의식적으로 인생 업그레이드를 해왔는데요. 보도세포도 그렇게 5년마다 5년을 목표를 삼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하지 않은가, 5년 정도 있어야지 인계점을 통과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표 설정의 최적화 기간이 5년 주기입니다. 저는 임용고시 1기인데요. 아마 지금은 30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임용고시 자체가 없었을 때 사립 4분대를 나온 저희가 국가공무원이 되는 길은 없었습니다. 운이 좋게 졸업할 때 임용고시가 생겼습니다. 간절히 원했습니다. 20대의 인생 문구가 저는 준비하는 자에게만 기회가 온다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지만 희미하지만 꿈은 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회가 온 것이죠. 전혀 가능성이 없었는데 떡하니 시험이 생긴 것입니다.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원했습니다. 경제적 독립을 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아르바이트 때 결심한 것이 그것이었고요. 그래서 간절히 원하고 준비되어 있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제 나이 22세에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제가 간절함을 담고 준비한 것이 일본 유학이었는데요. 이때도 막연했습니다. 유학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직장도 있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었지만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초청으로 간다는 것은 그곳에서 생활비와 대학 학비를 보장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0대 초반까지 끌어당김의 습관이나 법칙 같은 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간절함이었죠. 소망 같은. 그 이후 무지개 법칙이라는 책을 읽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제 삶에 활용한 것은 교육 전문직 시험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32일간의 준비기간이 있었는데 이때 매일 108배를 하면서 장학사가 되었다라는 완료형으로 소리내어서 기도했습니다. 완료형으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도전이었고 시간도 짧았는데 42살의 나이로 장학사가 되었습니다. 이때도 되었다라고 완료형으로 기도하는 것이 효과가 있구나라고 그냥 감탄하고 또 잊었습니다. 그 이후 이번 교육원장으로 올 때 시험을 준비하면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완전히 적용해 보았습니다. 더 많은 책을 읽었고 살아가면서 더 큰 확신이 섰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이란 시간은 대나무 모죽처럼 햇빛과 토양과 물의 힘으로 모죽이 자라서 인계점을 넘어서 쑥쑥 전파합니다. 사람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성장한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5년 단위로 성장의 인계점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카데미에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매일 꾸준히 하는 지속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5년 안에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인생의 성장의 길입니다. 매일 꾸준히 하는 힘, 가장 힘들면서 위대한 힘입니다. 이 5년 사이에도 이렇게 울퉁불퉁한 데코복한 길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하나의 해결해야 될 일들이 나옵니다. 그 해결해야 될 것을 무시한다든가 소리한다든지 도망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망가면 더 큰 고통이 따르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시작이 힘드신 분들은 시작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잘 읽히는 책입니다. 일본에 와서 조금 즐거운 것 중에 하나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번역본 책을
원본을 찾아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상식적 성공의 법칙, 간다 마사노리의 책입니다.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어떻게 에너지로 바꾸어서 살아가는가, 성공하는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누구나 열등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등감을 좋은 에너지로 삼느냐, 열등감에 내가 함몰되어 버리느냐가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로서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고 나는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수평선 0을 기준으로 삼아 긍정적이었으면 수평선 위, 부정적이었으면 수평선 아래로 긍정적, 부정적이라는 표현보다는 더 행복했을 때, 덜 행복했을 때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시고 20대 때부터 가장 기억에 남는 이벤트를 노란색 부분에 적어보시면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객관적으로 돌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객관화하는 것이 메타인지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점검하고 객관화하여 더 나은 나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소설가 조종래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마라. 최선이란 자기의 노력이 스스로 감동시킬 때 비로소 쓸 수 있는 말이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한 행동과 노력에 감동을 할 때 그것이 최선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노력에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까? 인생에 한 번은 내 자신에게 감동받는 그런 순간이 있었으면 하는 저도 그런 바람입니다. 돈 되는 독서, 돈덕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를 희망합니다. 오늘 늦게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